자, 그러면 주토피아 이제 금요일이 또 특별한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가 테마 분석해보는 시간인데 이번 주에 핫했던 테마 2가지 그리고 네. 다음 주에 시장에서 상승을 가져갈 테마 2가지 분석을 해볼 차례입니다. 먼저 이번 주에는 조선과 사료 테마를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하나씩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는 사실 뭐 핫했다라고는 뭐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스럽긴 하고요. 선방했다 정도. 네, 선방했다. 선방했던 테마는 그래도 조선과 좀 사료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금요일 날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와 다음 주에 있었던 이슈를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체크를 하는 이유는요. 이번 주의 히스토리를 분석을 해서 이 히스토리가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 어떠한 이 테마가 앞으로 지속성을 갖고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혹은 다음 달이든 좀 지켜봐도 되는 것인가를 네. 좀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다음 주를 미리 분석하는 이유는 우리가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뭘 공략할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럼 오늘 이번 주에 있었던 핫 이슈를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슈, 조선 테마가 오늘 이번 주에는 조금 강세를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한국의 조선업계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9월에 선박 발주량이 전 세계 1위, 중국을 넘어서서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오. 지금 사실상 수주 목표치가 충분히 뭐 지금 달성이 된 상황이고 너무 지금 뭐 사실상 수주량 자체는 좀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단계라서 사실은 슈퍼사이클이 맞긴 맞는데 참 아쉽죠. 왜냐? 슈퍼사이클인데 주가가 안 올라가. 그게 좀 조선업이 지금 조금 해결해야 될 숙제 같은데 안 올라가는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이슈를 먼저 좀 살펴보자면은 한국 조선업계가 불황 터널을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는 지금 단계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선박 가격이 치솟는 데다가 수주 잔량도 불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래가 굉장히 좀 밝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뭐 장래가 밝다라는 것은 결국은 슈퍼사이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산업이 성장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현재 글로벌 전체 선박 발주량의 지금 61% 정도를 수주를 하면서 전 세계 발주량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선박이 발주되는 모든 선박량에서 61% 절반 이상이죠. 61%가 한국 선박이라는 거예요. 지금 발주가 된. 엄청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유지만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1위만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런 불황 터널을 서서히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근데 몇몇 조선사들은요, 이 불황 터널을 이미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조선업이 좀 안 움직였었던 이유는요, 제가 이제 몇 번씩이나 설명드렸었던 이유이긴 한데 글로벌 악재가 좀 겹쳤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철강, 알루미늄, 구리부터 시작해서 안 오른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르다 보면요, 이 선박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선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선가라고 하거든요. 선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선박 수주라는 건요, 받아서 자동차처럼 뚝딱 해가지고 뭐 2, 3개월 만에 탁 만들어서 여기요 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1, 2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네. 길게는 3년까지도 걸려요. 네네. 그런데 이 수주를 받았던 그 시점을 대비를 해서 그 당시에 선가를 측정을 해가지고 수주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발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을 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보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받았던 이 지불 대금에 비해서 성과가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진이 이만큼 남아야 되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 성과가 이렇게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 마진이 안 당시보다. 남는 그러니까 거죠. 마진이 안 남는 상황이 와 버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올해까지 선박 수주량 좋다. 잘 나간다. 잘 팔린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업이 좀 안 움직였었던 이유는 이런 악재가 좀 겹쳐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이런 악재들이 조금씩은 좀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로 다시 협상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국가는 급하니까, 네. 뭐 급하니까
일부 협상을 해주는 국가도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원래는 협상을 안 해주려고 그랬었거든요. 음. 그 국가에서. 네.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수정 앵커님한테 네. 내가 지금 뭘 하나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네. 내가 지금 휴대폰을 하나 만들고 있어. 네. 근데 이 휴대폰을 내가 내년에 줄 테니까 네. 이거 지금 사갈래? 이거 이렇게 좋은 거야. 해서 네. 10,000원을 받았어요. 네. 그 저는 생각이 10,000원을 받았으니까 부품값 들어가고 뭐 하고 해서 나한테 한 5,000원 남겠구나. 네. 해서 이제 이거를 만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공급해오는 부품 가격이 올라서 나중에 내가 10,000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적자인 거예요. 적자인 거예요. 이게 어. 11,000원이 들어가거나 9,000원. 그러니까 뭐 사실상 남는 게 없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수정 앵커한테 이거 지금 안 될 것 같아. 네. 돈을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수정 앵커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살 것 같아요. 좀 안 좋겠죠. 네. 기분이 안 좀 좋겠죠. 굉장히 안 좋겠죠. 네.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들도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 그렇게 네. 나오니까 음. 그 국가들에서도 뭐야 안 해 싫어 나는 음. 이 법대로 할 거야. 우린 계약 조항대로 할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소송까지 간다라고 했었고 막 그때 한참 난리가 났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정 앵커는 무조건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휴대폰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체품도 없고요. 대체품이 없어요. 어. 네, 대체품이 없고 대체품을 또 하려 그러면은 또 계약을 해서 또 기다려야 돼요. 1년을, 너무 2년을. 싫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이걸 해야 되는데 네.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그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좋다. 니들이 그렇게 나오면은 우리도 그러면은 만들어는 줄게.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못 만든다. 제품 부품 수급도 안 되고 공급 차질이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해결이 될 때까지 그러면 너는 무기한 연장을 해라. 안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만들어줄게. 근데 무기한 연장한다고 그 가격이 맞춰지는 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죠.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내려갈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이 조금 그런 거예요. 아 잘못한 건가요? 좀 그런 건데 네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어, 거예요. 네. 예, 어찌됐건 비즈니스 세계는 냉정하니까. 그렇죠. 예. 네. 뭐. 그래서 이제 뭐 일부 프랑스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일단 요 정도까지는 내가 협상해줄게 해서 협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황인데 네. 이게 첫 번째 조건으로 악재가 해소가 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원자재 가격이 지금 드디어 조금 잡히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코로나 이전까지 이미 잡힌 것들도 있고요. 철강 가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구리도 마찬가지고 알루미늄도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근데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다시 원래 정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선업을 좀 압박했던 그러한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선주들이 이러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전에는 조금 뜨뜻미지근했는데 이제는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냐 보면은 승일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또 핫했었어요. 네네 맞아요. 승일이 지금 2개월 만에 저점 대비해서 116%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사실 시장이 좋지가 않았고 9월 한 달 동안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추세까지도 아주 잘 지켜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이 승일 우리가 사실은 승일보다도 더 많이 간 종목을 공략한 사례가 있죠. 뭐였죠? 1승이죠, 1승. 아 1승 맞아요. 네. 헷갈렸어. 네. 승일이랑 1승이랑 그렇죠. 네네네. 그게 네. 사실은 이제 1승이라는 종목이 우리가 거의 최초의 선취매를 했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전 방송사 네. 해서. 그래서 굉장히 큰 수익을 냈었는데 맞아요.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주식은 먼저 싸게 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요. 비싸게 산 사람은 항상 손해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돼요. 많이 올라간 종목은 지금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후발주를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후발주가 있는데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은 개장용 관 이음새랑 그리고 밸브, 이 조선에 들어가는 밸브라든가 이런 조선 기자재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제조를 하고 판매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신고가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해놓은 상황이고 지금 조금 주가가 눌리면서 다시 눌림목 구간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신고가를 달성한 시점 이후의 눌림이다 보니까 상승 파동 이후의 첫 번째 눌림이에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눌림에서는 두 번째 파동에서 항상 큰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이거 공략해 보고 싶으신 분들 저가에 매수를 하셔서 두 번째 파동에 내가 고점에 팔고 싶다. 아까 제가 얘기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다. 이게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이거 공략하고 싶으면은 지금 바로 노란톡 메신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 테마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여러 번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이런 악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고 호재와 기대감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앞에서 보신 차트 종목을 봤을 때 승일도 있지만 저희 주토피아에서 1승이라는 종목으로도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 기억이라면 100% 안팎의 수익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쉬우신 분들 위해서 또 후발주도 준비를 해놨죠. 옆에서 보여드린 차트인데 한 번의 고점을 찍은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상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업에서 이 종목, 이 차트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후발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는데요.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개장용 관 이음쇠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가져가셔서 이 타이밍에 수익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테마 살펴봤고요.